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배울 만한 점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 내용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원래 집중력을 높이고자 해서는 커피를 먹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제가 간에 특히 담낭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커피를 많이 못 마십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좀 좋은 상태와 잠을 좀 깨져 있는 상태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저한테 항상 주어진 시간은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CBDC 설계 방안과 공고사항을 담은 연내 경제보고서를 발표한 게 나온 게 있는데요. BIS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설계 방안과 공고사항을 정리하는 연내 경제보고서를 발표를 했었고 그게 6월 23일자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에서 전자적 형태에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인데 설계 방안은 6가지 주요 기능과 4가지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P2P 거래의 현금 유사성과 실시간 결제 편의성, 그리고 시스템 보건력과 개인정보 보호, 접근성, 국경 간의 결제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1단계 아키텍처와 직접 운영, 간접 운영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대고객 지급 서비스 업무와 수행 주체에 따라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은행 등에 위탁하는 간접 운영 방식 중에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상업은행의 비은행 지급 서비스의 제공기관 등의 제3의 중개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BIS 간접 운영 방식으로 중앙은행 민간의 2티어 구조로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CBDC 제조 발행 환수 등의 시스템의 핵심 운영에 집중을 해서 안정성을 제고하고 혁신적 서비스에 필요한 유통 및 대고객 업무를 민간에게 위임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위임하겠다. 그리고 다만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하고 지급결제 부분에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형 플랫폼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2단계 CBDC 인프라와 단일 원장, 분산 원장에 대한 거래 관련 정보 데이터를 권한해 중앙 집중화된 방식과 분산된 네트워크에 위임되어 있는 방식 중에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중앙은행 관리 인프라를 도입하되 분산원장 기술에서 발전된 암호 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등의 기술을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일 원장과 분산 원장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써져 있는데요. 장점은 데이터 집중도를 낮춰서 우선 시스템의 복원력을 지니고 있고 거버넌스의 효과적인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 단점은 효율적인 분산 설계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초당 10만 건 이상이 거래되고 있는 소매 결제량 처리에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현존의 기술력 가지고 이 많은 방대한 부분을 분산 설계해서 유지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그 정도만큼 속도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 어려운 걸 지금 코인 몇몇 개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3단계 CBDC 접근 기술 부분인데요. 계좌 기반과 토큰 기반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여 신원 확인 후 거래가 가능한 계좌 기반 방식과 신용 증명 없이 암호화된 디지털 서명으로 거래하는 토큰 기반 방식 중에 아마 선택이 될 것 같다 라는 점. 그러니까 지갑을 줄 것인지 아니면 토큰을 줄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둘 다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과 같은 익명성과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불법적인 금융 거래 방지를 위해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는 계좌 기반 방식을 공고했다고 하고요. 4단계 국경 간 결제 기능 부분은 상호 운영성과 표준을 설정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통화 부분이다 보니까 교환의 매개체에 따른 뭐 환전이나 그리고 그만큼 뭐 기존에는 스위프트 방식으로 송금을 했는데 송금에 따른 신원 인증과 이게 탈세 자금인지 아닌지 그런 걸 식별할 때 그런 부가적인 프로그래밍이나 해당에 있는 그런 설계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기존도 아직도 진짜 너무 불필요한 송금 방식이 저도 해외 출장 나오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송금에 대한 절차가 사람이 거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검증되고 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뭐 문제가 있거나 단점이 됐던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하니까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송금에 대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라는 점, 그건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아시아권에서는 타종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으로는 홍콩, 태국, 중국, 아랍중앙은행이 참여해서 24시간 운영과 실시간 국경 간 외화 결제를 가능한 범아시아 결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걸 하게 되는 배경은 있죠. 아랍은 풍부한 자원으로 해당해 이제 유가의 그 비중을 좀 낮추고 관광 산업 위주로 지금 탈바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당연히 중국이 그만큼 현금에 대한 흐름표가 가장 좋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또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1인당 국민소득이 천천히 올라오고 장기적으로 올라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랍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쪽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금융의 허브로 과거에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허브에 대한 위치를 나중에 잃고 싶지 않는다고 하면 이 역할도 충분히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대치 위험성을 계속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CBDC의 통화대치 위험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통화 부분에 따른 CBDC가 잘 운영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른 측면이 앞으로 이 CBDC에 따른 아주 중요한 과제이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신뢰도를 줄 수 있냐 없냐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급을 하고 그리고 문제없이 오류 없이 그렇게 발행을 해서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각 나라의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량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미 중국은 스타트를 먼저 끊었기 때문에 벌써 중국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했었을 때 아시아만 묶어도 그만큼 해당의 자기의 기초통화량의 점유권은 좀 많이 끄집어 올라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 자국에 대한 통화의 점유권이 조금씩은 올라올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각국의 점유율 추이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 기존에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이게 되게 이루어진 이롭게 설계되어진 그런 기초통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신흥국가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던 측면을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카드라고 볼 수 있는 이 CBDC로 인해서 약간이라도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쪽은 CBDC 속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격동기이기 때문이죠. 통화의 격동기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의 상품도 내놔야 되겠고 설계를 먼저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자국에 있는 통화에 따른 점유율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계를 누가 제일 시나리오를 잘 짜냐가 앞으로 숨은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암호화폐와 암호화폐와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 그 부분은 상관관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이 CBDC가 생기면 암호화폐가 죽는다라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런 지식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그나마 암호화폐와 CBDC는 좀 뗄라 뗄 수 없는 그런 공정적 관계도 좀 없잖아 있고 좀 분리해서 볼 수도 있는 관점도 있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책 수단 마이너스 금리 부과 국민의 직접 유동성을 공급을 제공을 해서 통화정책 효과성을 제공하고 기술적 발전된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을 보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코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집중 있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2018년도 때 누구보다 제일 빠르게 이야기를 했고 주장도 했고 했어요. 예, 이번 설계는 국가가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또 설계를 한 거죠. 절대 국민을 위해서 그 다 거짓말입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뭐 국민이 제일 많이 희생을 해서 국가가 존재를 했지 국민의 희생 없이 국가가 있었을까요? 국가가 이때까지 희생한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없죠. 국가 그때 당시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정치적인 색은 배제하고 저는 순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즉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한다는 건 화폐 가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많이 통화량이 많이 뿌려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너의 계좌에 지갑을 나눠주었던 중앙은행이 지갑을 나눠줬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쓰게 될 텐데 그 국민들이 그 쓰는 부분에 소비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만큼에 따른 페널티를 준다라는 것이죠. 너는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라는 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 올라가게 되고 또는 크립토 시장으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도 꽤 많죠. 전 세계 국민들도 꽤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에 관심 없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나는 취미를 더 누릴래. 나는 좀 더 쉴래. 나는 좀 더 게을러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자기 인생 그렇게 선택을 해놓고 나중에 사회 탓, 뭐 정부 탓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안 했고 이 세계관에 따른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죠. 게임을 해봐도 게임에 따른 세계관이 있죠. 이 세계관 안에서 내가 짱을 먹기 위해서는 게임의 시나리오대로 이 게임의 설계대로 움직여줘야 비로소 내가 그 세계관에서 짱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세계관에 따른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이미 그런 사회적 구조가 현재 이 정도가 안착이 됐고 안정화가 됐습니다. 안정된 부분에서 내가 짱을 먹기 위해서는 그 시나리오대로라도 최소한 맞춰가지고 살아야 그나마 여기에서 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를 주고 싶지 않으면 그만큼 포기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 말이 뭐 틀릴 수도 있고 각자 삶에 대한 그런 기준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완벽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좀 더 부족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욕심이나 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냉철하게 또 들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또 받는 사람은 이제 또 그때 당시가 또 되어봐야 또 말이 많이 나오겠죠. 이미 법 통과는 다 되고 이미 우리한테 다 불리한 부분은 다 통과가 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뭐 이렇게 막 움직여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머리를 굴리고 미리미리 부지런하게 이런 금융적인 생각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라는 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부분에서만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짓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공부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이번 영상도 조회수가 안 나오겠죠, 분명.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모르면 그대로 그냥 쳐맞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만큼 세금은 배분율로 인해서 퍼센티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이동이 되면 이래나 저래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세금은 땡큐로 들어와.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로 통화량을 줄여버리니 나는 효과가 좋아. 이 중 두 가지 정책을 다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주식으로 가도 주식의 세금을 또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텍스로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화량을 줄이고자 해서 마이너스 금리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둘 다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뭐 요 정도까지만 꼰대적 관점으로, 아니면 조금은 여러분한테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 위배 부분이 요새는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요새는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뭐 주택을 주겠습니다, 뭐 기본소득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뭐 저의 생각과 동일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그냥 배제하고 오로지 요 관점으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점으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 부분도 일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권 침해를 많이 줄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 다 두 가지 다 세금이 일정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일정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한다? 기존에 있는 자 것을 조금 떼서 주겠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그러면 그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의 재산권 침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다 뭐 부자든 아니든 간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건 부자만 또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동일시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의 위배가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는 건 국민의 재산권에 침해를 주는 것이니까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의 연구원도 강력하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걸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챙겨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자료를 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너 거의 뭐 앵무새처럼 맨날 기사 퍼날르고 읽기밖에 안 하지. 여러분들은 그런 자료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런 자료라도 본인이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지런한 성실한 부분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도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영상에 뭐 다 담겨져서 제가 다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시간이라는 게 제 시간이 쪼개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서 다 설명을 다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 환경이 인터넷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말로서 설명하는 부분이 좀 더 많다라는 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어요. 요새 그런 댓글도 꽤 많이 달리는데, 지식에 대해서 싸움을 굳이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뭐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항상 저보다 더 잘 모르시는 분들, 저보다 이제 막 뭐 경제나 이제 막 뭐 투자에 대해서 꿈나무로 좀 자라나려고 하시는 젊은 층들, 아니면 약간의 고령자이신 분들한테 좀 더 이해하기 편하고자 그런 형태로 영상을 좀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러하고요. 그리고 뭐 저한테 투자 부분에 따른 뭐 수익에 있어서 뭐
경쟁해보자 뭐 이런 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 누구보다 가장 깨끗하게 최대한 투명하게 제가 운영을 해서 제 돈 갖다가 제가 운영을 해서 제 돈 갖다가 해서 수익률이 이만큼 나왔고 항상 계좌 공개를 하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되었네요. 아무튼 여기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잘 뽑아 가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머릿속에 지우시고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